흙판을 깎고 새기다 보면 까마득한 팽나무의 시간이 벽을 타고 흐릅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에 풍경을 입히는 작가 오기영을 소개합니다. 빛빛 바다가 눈부신 이곳은 해안마을 새활입니다. 작가 오기영의 고향이죠. 지금도 까만 돌담 아래서 수국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그리운 동네. 좀 더 추억 속으로 걸어 들어가다 보면 이번엔 친근한 나무가 반겨줍니다. 여전히 고향의 주소처럼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팽나무죠. 이 동네에 일어났던 일들을 오롯이 받아들인 그런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 나무인 거죠. 오랜 세월 비와 바람을 맞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이를 먹어간 팽나무. 그 애틋한 고향의 시간을 작가는 작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제주 사람들의 손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거의 이 팽나무와 닮아 있더라고요. 이는 곧 제 어머니의 손등과 연결이 돼 있었고 그런 것들을 작품에 담아내야 되겠다 싶어서 제 작업으로 소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금 그가 제작 중인 건 건식 벽화 형태의 작품인데요. 말 그대로 벽을 만들어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벽화의 주 재료는 다름 아닌 흙. 접착제 역할을 하는 풀도 직접 만들어 사용합니다. 풀이 어느 정도 식으면 두 재료가 잘 섞이도록 반죽을 하는데요. 점성이 생길 때까지 힘을 줘가며 꼼꼼히 주물러줍니다. 풀이 들어가야 흙이 단단하게 그 판에 붙어 있고 떨어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을 넣고 반죽하게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반죽한 흙을 합판에 올리는데요. 두껍지 않게 펴가며 고르게 칠해줍니다. 뭉침이 남아있으면 말랐을 때 흙판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덧칠과 건조를 4번 정도 반복하면 밑판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물에 희석한 백토를 다시 칠하는데요. 이 과정도 서너 번 반복해줍니다.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시간과 공이 많이 드는 작업이죠. 이번엔 그림을 그리는 차례. 종이로 출력한 팽나무 사진을 판 위에 올리고
본을 뜨듯 그리는데요. 이 옮겨낸 밑그림을 따라 조각도로 각을 새기듯 파내다 보면 차츰 벽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채색 과정인데요. 그의 작업은 전통 벽화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입니다. 바탕은 옛날 그런 흙을 이용하지만 그 표현 기법까지 옛날 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각도를 이용해서 파고 채색을 하고 하는 것들이 현대적인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통하고 현대가 만나기 때문에 더 재미난 효과가 나는 거죠. 다시 물감을 바르고 음분을 올리고 이 과정을 몇 번 더 거치면 마침내 팽나무가 새겨진 벽화가 완성됩니다. 흙이라는 재료로 다시 태어난 팽나무. 거칠고 투박하게 패인 벽화의 선과 면들은 오히려 강하고 질긴 팽나무의 생명력을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서귀포 예술의 전당입니다. 오기영의 건식 벽화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제주의 돌과 나무, 그리고 바다까지 벽화로 옮겨낸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작가가 건식 벽화 기법을 처음 접한 건 20여 년 전. 벽화 작업을 하는 사람이 몇 안 되던 때였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 매력적인 세계에 전념하기 시작한 건 4년 전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채색 기법의 전통이 이 벽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 기법을 습득을 해보고 싶어서 학교를 간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주제에 딱 맞는 기법이었습니다. 제주에선 오기영을 제외하곤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는 건식 벽화의 세계. 익숙한 제주의 자연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이 낯설지만 신선한 작업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팽나무라던가 다른 다양한 주제들을 전시장에서 벽화로 볼 수 있는 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벽화는 그림을 벽에다가 그림 그리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깎아내는 벽화 기법이 있다는 건 처음 봤어요. 제주대학교 박물관입니다. 작업이 없는 날이면 자주 찾는 곳이죠.
시간을 덮어쓴 색감과 소박한 장식. 오래된 유물에 스며 있는 그 특유의 분위기는 작가의 오랜 관심사였습니다. 직접 유물을 보고 나면 이게 좀 막힌 것들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나 그런 게 막힘이 생기면 제주도에 있는 박물관 웅기들이 있는 곳에는 자주 찾아가는 편입니다. 박물관 한편에 마련된 웅기 전시장. 이곳에 오면 대가족이던 작가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언제나 옥상 위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족의 소박한 밥상을 책임지던 어머니의 정성이었죠. 그 시절을 향한 그리움은 자연스레 작업의 주제로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집에 있을 때 옥상에 갔더니 어머니의 항아리가 다 비어있고 깨져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작업으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작업으로 끄집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의 항아리 작업은 좀 특이합니다. 석고로 뜬 항아리의 틀을 하나로 합치는 중인데요. 언뜻 석고를 조각하는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은 뜻밖의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석고를 통해서 진짜 옹기를 이렇게 성형을 통해서 떠냅니다. 떠내서 조합을 통해서 합체를 하고 종이를 여기다가 붙여서 이제 마르면 딱 분해를 시키면 저 뒤에 있는 항아리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그가 만들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종이 항아리. 재료는 모두 자연에서 구한 것들이죠. 한제 원료인 갈아 넣은 닭을 풀과 함께 물에 섞습니다. 작업대 한쪽엔 잘게 부순 현무암 가루와 제주의 화산토 송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종이 항아리의 색감과 질감을 드러내줄 천연 염료인 셈이죠. 저는 이런 종이 항아리를 뜰 때 꼭 이런 화산송이라든지 현무암 가루를 같이 풀어서 뜨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맑고 투명함도 있고 견고함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재료에서부터 제주를 담고 싶은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꼭 현무암이나 송이가루를 풀어서 종이 항아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엉키지 않게 혼합한 재료들을 채로 잘 거른 다음 기계의 힘을 빌려 물기를 빼줍니다. 재료를 직접 구하고 만들고 관리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천연의 종이를 얻게 되는데요. 이제 준비된 종이를 붙여가며 항아리를 만듭니다. 진짜 흙으로 만든 도자기나 이런 것들은 뭐 불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의 그런 뭐 건조나 이렇게 만드는 거에 따라서 변형도 많이 일어나고 이렇지만 이 종이 항아리는 습기 뭐 이런 거를 빼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것보단 그 완형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종이의 질감처럼 차분하고 정감 어린 표정. 건조되면서 자연스레 발색되는 빛깔은
제주의 자연을 닮아 은은하면서도 깊이가 있습니다. 제주의 정취를 가득 품고 있는 곳. 제주 민속촌으로 나왔습니다. 작가의 눈길을 붙잡은 건 역시나 항아리입니다. 세월을 말해주듯 구석구석 손때가 묻어있는 항아리들. 바다와 밭을 오가며 바쁘게 살아온 제주 어머니들에겐 중요한 살림살이였죠. 젓갈류라든지 그다음에 된장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숨쉬는 제주 항아리에 담아서 이렇게 마련을 했기 때문에 이 항아리를 보면 항아리의 특징도 있겠지만 제 어머니가 생각나서 이런 데 오면 꼭 항아리를 보고 제 작업에 소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작품 설치가 한창입니다. 종이로 만든 그의 항아리 작품들은 가볍고 파손 위험이 적다 보니 야외 설치에 부담이 적은데요. 더구나 생활 속에서 쓰였던 만큼 초가는 더없이 잘 어울리는 전시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간 평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작품 설치에 대한 고민이 제 벽면에 거는 거니까 이 입체로 나온 작품보다는 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항아리를 뜨고 난 후부터는 이 작품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항아리가 자연 소재이기 때문에 이 직접 이렇게 놓여 있는 항아리 앞에 놓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일상의 풍경처럼 자연스레 자리를 찾아가는 항아리들. 작가는 사진으로 현장 모습을 기록해 둡니다. 어느 하나 화려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습니다. 곰삭은 젓갈을 담았던 그 옛날 항아리처럼 물리지 않는 소박한 멋이 흐를 뿐이죠. 작가가 이 오래된 유물에 천착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주 옹기나 제주 의복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제주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이라든지 얼굴들이 생각이 나요. 그 노동에서 묻어나온 그런 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즉 시간의 의미를 깊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 소재를 이용해서 한지라든지 삼배라든지 이런 거를 염색을 통해서 그 빛바랜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면의 옹기 작품은 염색한 종이와 천으로 콜라주한 작품입니다. 세월에 바래고 흐려진 색감이 인상적인데요. 작업에 밑바탕 재료로 쓰인 들기름과 콩즙 같은 천연 재료의 영향이 컸습니다. 의복도 마찬가지죠. 자연을 재료로 하고 그것들이 서서히 발효되면서 드러내는
빛바랜 색감과 질감. 작가는 이렇게 재료와 기법을 통해 사라져가는 유물의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기영은 정기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무조건 10회, 10g에 10회. 물감 갈 때 10g에 오늘의 수업 내용은 동양화의 재료, 분체에 관해서입니다. 보통 나는 아주 진해. 입자가 고운 분체 가루로 물감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겨울에는 악교가 굳는 게 상당히 빨라. 그러니까 중탕에서 계속 써줘야 되고 따뜻한 물을 많이 이용해주고 이렇게 해서 뮬러로 이렇게 눌러주면 되게 잘 발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풀면 돼. 내가 이거 하나는 예시로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직접 갈아보세요. 사실 쉽고 간편한 미술 재료는 언제든 화방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손이 많이 가고 까다로운 전통 재료를 고집하는 데엔 이유가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다가 뭔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 재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변화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줄 수 있는데 이제 재료에 대해서 모르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들을 잘 가르쳐 주셔서 작업을 하는데 항상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 제 작업은 제주다움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다 보니 제주에 관한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공부를 통해 그걸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전통 재료, 기법 등을 일반인들에게도 좀 알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작업실에서 그런 수업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향의 향수를, 제주의 풍경을 흙과 종이로 되살려내는 작가 오기영. 그의 작업이 일깨워줍니다. 오래될수록 빛이 나는 것. 그것이 제주다움이라고.